자, 알파프로 정택은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출근하시는데 오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던가요? 네. 그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네네. 대중교통으로 해도 잘 원활히 되는군요. 하도 이동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차 밀리거나 주차 문제가 있으면 좀 불편해서. 비가 이렇게 사선으로 쏟아지면은 네. 우산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참. 이 뭐 여름에 그 장마철에 항상 기후 요동이 있긴 마련인데 네.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또 지나가 놓고 보면 또 잘 지나가야죠. 이겨내야, 네네. 견뎌내야죠. 자, 쏠려다니지 말아야 될 텐데 오늘 첫 번째 이슈 뭐를 가져오셨는지. 자, 에어컨을 틀어볼까요? 에어컨이 제일 빠르니까 더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비가 그치고 나면은 이번에 폭염이 어떻게 될지 사뭇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일단 에어컨 얘기 좀 짧게 하고 제가 그 삼성과 LG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같이 하고 싶어서 이걸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에어컨 얘기는 좀 짧게 말씀을 그래도 드리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이게 속설이라 될까요? 이게 겨울에 많이 추우면 여름에 많이 덥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겨울도 많이 추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번 여름도 많이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여름도 아마 35도, 38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35도, 네네. 38도죠. 지금 동경, 일본 도쿄가 150년 만에 여름 기온으로는 네. 39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39도면은 밖에 나가면은 이 피부 따가워요. 네. 예. 숨이 턱턱 막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는 그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이게 그 더 힘들죠. 부산이 그래요. 네, 부산이 그래요. 부산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햇볕이 쨍쨍 쬐면은 이제 이게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이하잖아요. 네네. 말라 있는 거기에 햇볕이 네. 조사되면은 피부가 따갑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 여름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걱정은 좀 됩니다. 네. 그 또 우리도 아스팔트 지열 때문에 또 체감 기온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많이 더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종목 2개 정도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하나는 에센테크고요. 하나는 네. 캐스텍 코리아. 2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에센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 밸브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이맘때쯤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아마도 에어컨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뭐 신일전자라든지 뭐 위니안 이런 종목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옛날처럼 좀 후레쉬한 선풍기? 종목을 그 선풍기, 네, 그래서 좀 후레쉬한 종목을 찾다 보니까 빙과류, 빙그레? 이 아이스 저기 이게 계절성을 얘기들 예전에 했잖아요. 뭐 이제 맥주 네. 같은 것도 뭐 전혀 연관성이 없진 않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오히려 전기인데 전기, 네네. 전력난 때문에 이제 뭐 집중적으로 전력 수요가 많아지면은 매번 나오는 블랙아웃이라든지 네네. 우리 가정용 전기는 현재 누진세잖아요. 네. 많이 쓰면은 어느 순간 넘어가면 이게 전기료가 더 급증하는 그렇죠. 형태고 네. 산업용 전기는 그렇진 않고. 네. 근데 이번에 전기료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네. 그 전기료의 상승이 이 기후와 역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물가. 예. 그게 좀 걱정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물가 걱정 가장 큰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근데 지난 정권 같은 경우도 그 원전 가동률이 좀 높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번에도 아마 원전이 좀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말씀하신 대로 전력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스마트 그리드 네. 요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력기기라든지 전선 관련주 또 테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에센테크 다시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에센테크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 밸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작년에 이슈가 좀 됐었는데 뭐 한번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항상 그 새로운 종목을 좀 찾으려다 보니까 뭐 이런 네. 종목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캐스텍 코리아, 요거는 이제 LG전자가 이 10년 만에 다시 한번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창문형 에어컨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파세코지 않습니까? 근데 네. 파세코 외에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또 캐스텍 코리아가 좀 보이더라고요. 이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 쪽으로 에어컨 그러니까 컴포넌셜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삼성, LG전자 생산라인 풀가동 여기에 좀 적합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에는 실외기가 필요가 없나요? 이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합체가 됐다고 해야 되겠죠. 일체형? 일체형으로 돼 있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저 무풍형 에어컨은 네.
실외기를 따로 그래도 계속 달아야 돼요. 있죠. 네. 네. 그 시스템 에어컨이라 그래서 왜 천정형 에어컨 이런 네네네. 것들은 그 공조 실외기를 한 개를 써가지고 네 네네. 개로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는데 네네. 나머지 개별 에어컨들은 다 그냥 다 달아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창문 에어컨은 그 일체형이 돼 있다 보니까 좀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거리가 네. 멀면은 말씀하신 동파이프 네. 이 배관을 이렇게 쭉 네, 빼야 되니까 쭉 그게 빼야 돼요. 네. 그게 길이마다 가격이 네. 계속 달라지거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렇거든요. 아. 이렇게 손을 길게 빼가지고 네. 이 공조기가 밖에 있어가지고 자가 건물 거기. 예? 그래요? 그래서 자꾸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그렇다 치고 그냥 네. 넘어갑시다. 네. 예. 뭐 그렇다 치면 그런 거잖아요. 알았어. 자, 그래서 에어컨이. 네. 그래서 에센테크 캐스텍 코리아 한번 보시란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기업이네. 캐스텍 네네. 코리아. 그래서 항상 프레시한 종목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셔 네네. 부품에 들어가는 네, 그거를 이제 LG전자, 삼성전자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LG전자 에어컨이 이게 나오게 되면은 네. 조금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폭염에 혹시 네. 장마가 끝나면 장마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너무 길어지면 또 제습기 이게 네네. 매번 그 반복되는 테마지만 네네. 제습기라든지 아니면 그게 끝나고 폭염이 올 경우에는 더위로 네네. 에어컨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난으로 또 네네. 넘어갈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짧게 하고 기업을 갖다가 삼성, LG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삼성, LG 얘기를 하고 기업을 갈게요. 그럴까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그럼 삼성은 삼성 네네. 물산 때문에 그런가? 아니요, 그 3나노 네. 얘기 한번 좀 삼성전자 해줘요. 네네. 반도체.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삼성전자 어떤 전략적인 그 전략 부분의 이제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신비주의? 비밀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나노 같은 경우도 수율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정 부분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럼 뭐 네. 비밀을 다 밝힐 수는 없죠. 그렇죠. 이것도 아시겠지만은 뭐 4나노 같은 경우도 해외 보도에 참고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뭐 대외비기 때문에 밝히기 쉽지 않겠지만 근데 보도는 네. 이미 때려버렸단 때린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보도가 나왔어요. 네, 30일부터 한다고. 네, 3나노 양산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네네. 양산을 하려면은 이 수율 자체가 수율은 이제 불량률이 떨어지는 양산율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 뭐 30% 밑으로는 양산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지금 4나노가 35% 나와가지고 퀄컴을 애플 쪽으로 TSMC 쪽으로 뺏겨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퀄컴 같은 경우에도 그 방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스냅드래곤 8 1세대 이거를 삼성전자 그 4나노 파운드리 어떤 그 수주를 줬는데 이게 수율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가 이제 곧 나올 건데 그거를 삼성전자 주느냐 마느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수율이 안 나오게 되면은 선단 공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변죽을 빨리 울려버린 듯한 네네. 이게 삼성 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닐 거고 시장이 좀 추론을 한 것 같긴 하고 앞서 나간 것 같은데 삼성의 이 입장을 네.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삼성 입장이라면은 네. 지금 8.15 사면이요? 네, 특사가 있고 네.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네. 막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또 뭐 전략적으로 어떻게 되고 정립되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부터 막 들쭉들쭉거리면은 뒤에 쓸 카드들이 없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도 8.15 사면이 된다라고 판단하에 지금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오너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이거를 그냥 확 얘기하기 좀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네. 좀 움직이지 않는 쪽에서 이 부분을 뭐 3나노 어떤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으로 새로운 어떤 신사업거리를 M&A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걸 지금 따라가기에는 제가 봤을 땐 좀 빨라요. 그리고 네. 오히려 삼성 쪽에서 나온 이게 진짜 애매한데 지금 약간 D램 쪽은 오더 컷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해외 그 업체들로부터 주문량이 축소되는 네네, 현상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네. D램 장비 업체들은 조금 느슨하게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네. 저 내용하고는 배치될 수 있거든요. 이게 네. 말씀하신 선단 공정이나 미세 공정이 네네. 빨리 진행이 돼서 결국엔 삼성이 초격차를 벌린다. 이거는 지금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이건 같아요. 어찌 보면 과시용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과시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저 내용을 전 경제 채널이나 다른 데는 다 떠들 거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미리 좀 살짝 다르긴 했는데 네. 지금 깊게 나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뭐
정태현 그래서 팀장은. 짧게 말씀드리고 언급을 짧게 말씀드리고 한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 네. 이게 지금 그 3나노 수율적인 부분들도 일정 부분 올라왔다. 그러니까 완성이 됐다가 아니라 일정 부분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 추측이지만 이게 한 50%, 60%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4나노 같은 경우에 지금 TSMC가 70% 이상이고 삼성전자 35%거든요. 근데 지금 4나노에서 지금 50%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3나노가 과연 50%가 넘을까에 대한 어떤 물음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나노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5나노, 4나노처럼 고객이 확보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그래서 두 가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AMD, 엔비디아, 애플, 퀄컴 이 네 개 기업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애플은 이미 TSM 쪽 완전 붙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MD, 엔비디아, 퀄컴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 RTX 4000 같은 경우에는 이 TSMC 쪽으로 이미 10조 가량의 선수금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과 엔비디아는 탈락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MD와 퀄컴을 봐야 되는데 이 AMD와 퀄컴은 이 삼성전자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분명히 이 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 그리고 수율 이 부분을 분명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물음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시겠지만 지금 투자를 지연을 하겠다, 투자를 좀 딜레이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 얘기를 제가 왜 뜬금없이 꺼내냐면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선단 공정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나와야 이 3나노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수주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AMD라든지 퀄컴이라는 회사가 확대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3나노가 성공했다 안 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단지 이 3나노가 성공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될까요? 이 조건에 대한 두 가지 여부인 투자 여부 그리고 선단 공정의 어떤 수요와 수율 이 부분이 얼마만큼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좀 관건이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또 뭐 LG까지는 힘들 것 같고. LG는 패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스. 네. 패스로. 이게 제가 또 얘기도 안 한다 그래도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또. 노룩 패스. 네. 보지 않고 패스. 그러면 기업으로 오늘 네. 어떤 기업? 1승이란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스펙 우회 상장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NG 관련주인데 저도 어저께 생소해가지고요. 네. 어떤 기업인가 찾아보니까 또 LNG 수혜가 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그 유럽에서 아시겠지만 LNG 프로젝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제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명목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그 겨울에 가스 대란 우려 때문에 이 LNG 프로젝트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LNG 그러니까 LNG를 공급받기 위한 어떤 저장 기지를 만들려면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립니다.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빨리 대체를 하기 위해서 FSRU라는 이 시설이 현재 주목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뭔지 초반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LNG 운반선에 그 RU라는 제기화 설비가 합쳐져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화되어 있는 LNG를 제기화, 그러니까 기체화시키는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이 저장기지를 통하지 않고 터미널들을 통해서 바로 소비자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장기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보니까 여기는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적인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달에 LNG 해상 부유식 터미널을 4개 정도 현재 건설할 예정이고 이제 앞으로 이 터미널이 건설이 되게 되면서 그 이제 카타르라든지 미국 쪽에서 셰일가스라든지 LNG가 공급이 되게 되면은 이 소비자 쪽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 세계 FSRU 35쪽 중에서 33척이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LNG 운반선에 제기화 설비라는 설비만 얹어주면 됩니다. 얹어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한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FSRU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부유식 저장 제기화 설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액화시키는 설비, 이 액화된 LNG를 또 기체화시키는 설비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그 배에서 이제 LNG 압축을 풀어가지고 이 천연가스를 이제 공급하는 인프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상의 어떤 저장기지 없이 바로 액화된 LNG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이기 때문에 아마
유럽 쪽에 이 러시아를 대체하기 위해서 유럽 쪽에 빠르게 LNG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 빠른 공급을 위해서 아마 앞으로 FSRU에 대한 이 수요가 작년에도 많았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NG RU, LNG 재기화 설비 이거를 현재 1승이라는 기업이 만들고 있고 이걸 현대중공업전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LNG 공급이라든지 LNG 터미널 그리고 FSRU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마 요 종목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카본이라든지 그리고 동성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많이 노출이 되고 언급이 많이 됐는데 아마 1승 같은 경우도 앞으로 LNG가 이슈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요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은 이제 1승이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스펙으로 상장한 기업이라고요? 네네. 네, 생소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내용이 조금 독특하네요. 네네. FSRU라는 개념을 또 배웠네요. 그리고 이 FSRU에 들어가는 LNG RU를 이 회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주가는 최근에 네.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네네. 시가총액이 싸다.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작은 기업이네요. 네. 하여튼 그런 이슈와 뭐 모멘텀이 있으면 네네. 한번 볼 수 있는. 원래는 환경 쪽 일을 하고 있는 환경 쪽에 원래 부각이 됐었던 기업인데, 환경? 예. 근데 이게 최근에 또 LNG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LNG 쪽으로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아쉽지만 또 다른 오늘 목요일이니까 언제 화요일 날 또 나오시나? 네네. 그때 화요 대장. 예, 뭐 기회 봐서 오늘 못한 얘기는. 네. 자,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이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